비만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뭐 5배에서 비만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뭐 10배 이상 증가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장기간의 공복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비만인데요. 국가가 나서서 비만 예방을 할 만큼 비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비만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진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전대학교 건강운동관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은범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비만이 언제든 재발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저한테 오는 분들 중에서 그 비만이 너무 심해가지고 위를 갖다가 그 비만 때문에 절제술을 하신 분들이 꽤 오시거든요. 네. 맨 처음에 1년은 잘 빠져요. 처음엔 잘 빠지고 그게 유지가 되다가 한 1년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아무리 뭐 수술을 하고 약을 먹어도 기존의 나를 새로운 나로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재발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라떼를 좋아해. 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된단 말이죠. 또 나는 그냥 숨 쉬는 것만 좋은데 뭔가 필라테스를 하고 운동을 또 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갖다 새로운 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재발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제 주위에도 보면요,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도 날씬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조금만 먹고 운동을 하는데도 비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네네. 그런 걸까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먹어도 운동을 잘 안 해도 그 살이 찌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좀 측정을 해보면 기초대사량이 좀 높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좀 기초대사량이 높고 또 근육량을 일정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먹어가지고 잉여의 지방이 생기더라도 이 근육에서 대사를 통해서 충분히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적게 먹어도 운동을 해도 살이 찌시는 분들은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해보면 기초대사량 자체가 좀 낮고요. 네. 또 보유하고 있는 근육량도 동년배의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의 에너지가 결국에는 지방으로 저장되기가 쉽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잘 일어나는 것이죠. 네. 아, 그런 네.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남자든 여자든 중년이 되면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복부, 그러니까 뱃살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 비만 예방에도 좋은 운동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탤런트 황희정입니다. 자, 이곳에 야밤에 신나게 흔들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진상 파악하러 가실게요. 대체 이 밤에 춤추며 다이어트를 한다니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 이 냄새는? 장난! 동작 그만! 다이어트는 웬 말, 야식 타임을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언니들 여기 오는데 뭐 다이어트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치킨에 피자에 지금 다 드셨네. 괜찮아.
하나도 우린 뭘 먹어도 여기 와서 줌바 댄스만 한다가 되면은 살 하나도 안 잡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게 빠져요? 안 빠지지. 저희는 다이어트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나라에서 다 도와주거든요. 나라에서요? 네. 나라에서 살 빼는데 도움을 준다고요? 저희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금세 운동 모드로 돌입한 줌바 회원분들. 음악도 신나고 표정들도 정말 좋네요. 줌바 동작이 정말 쉽고 재밌나 봐요. 줌바 초보 은정 씨도 바로 적응 완료인데요. 이 근육이 전신이 다 쓰이면서 와 운동이 막 돼요. 살이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계산 3동 주민 언니들 진짜 파이팅 넘치니다. 예! 지금 따끈한 밤중에 하시는 운동이 뭐예요? 줌바? 줌바? 네. 아니 줌바가 아니라? 줌바 노. 줌바? 줌바 노. 와우! 아니 줌바를 하셔서 그런가 정말 군살이 없고 탄력이 대단하신데 줌바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육아에 지쳐있는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주민센터로 갔더니 이런 즐거운 수업이 있길래 네. 신청을 해서 삶에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 신나고 재밌어요. 여기만 오면 막 스트레스 콱콱 날리고 7kg 빠졌거든요. 7kg요? 대박! 그냥 음악만 틀면은 저절로 나오는 춤이 뭐? 시작! 줌바 스웩. 와, 대단한데요. 계산 3동 줌바 수업은 등록 기간은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인기 강자라고 합니다. 이 늦은 시간 출석률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특히 육아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은정 씨 땀 흘리는 것 좀 봐요. 이 정도면 칼로리 소모도 엄청나겠는데요. 언니,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즐거워요. 아니, 지금 40분째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안 힘들어요? 결국 슬금슬금 빠지나 싶더니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회원분들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떻게 2시간을 뛸 그런 에너지가 있으세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줌바가. 지금 한 12kg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배는 안 빠져요. 진짜. 운동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저녁 시간 솔직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더라고요. 네. 찾아보다가 저녁 시간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네. 좋은 기회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학원은 비싼데 아무튼 주민센터를 이용하니까 반의 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거죠.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2019년도에 오, 19년도. 1년 정도 하고 이제 네. 코로나가 터졌는데 표정들이 많이 바뀌죠. 와. 라인도 많이 이뻐지시고. 네, 네. 그게 제일 저는 긍정적인 에너지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네. 에너지. 그렇다면은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적인 특히나 아까 저 16kg 뺐는데 뱃살이 안 빠져요 하시던 분 뱃살에 가장 탁월한 그런 운동법 있으면 살짝만 한 동작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싱글 더블, 싱글 더블. 언니,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싱글 더블, 싱글. 와우. 저희가 구에서 지금 강사비를 이제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줌바 댄스를 이용을 하면서 강사님께 이제 돈을 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계산동에 날씬 예쁜 언니들 다 모였다! 예! 우! 자, 계산 3동 줌바 토크쇼! 나는 줌바를 하면서 살이 빠졌다! 하나, 둘, 셋! 76kg에서 한 73kg, 3kg 빠졌습니다. 그때 저 한 15kg 빠졌거든요. 네. 네. 15kg 빠졌는데 뭐 그런 자신감도 좀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살이 조금 빠졌는데 약간 라인이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라인이 생김으로써 누가 가장 좋아하던가요? 말해 뭐예요? 남편이 좋아하죠. 이 수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러 온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이야! 스트레스 쌓인 날은 진짜 여기 와서 하고 나면 진짜 다 날아가요. 오. 그리고 건강히 몸이 살은 안 빠, 먹는 걸 많이 먹어요. 운동하니까 많이 먹게 되는데 살은 안 쪄. 우리 남편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나쁜 사람 막 이러면서 하고 갔는데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상쾌한 거예요. 가지고 여러모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 줌바였던 것 같아요. 야,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책 지원을 잘해 주셔가지고 살도 빼게 해주셔, 스트레스도 날라보내겨, 그리고 이혼도 안 하게 만들어줘. 아, 대박이네, 대박. 여러분, 날씬한 몸매를 원하세요? 우! 이야!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고 싶으세요? 건강한 운동 원하세요? 그러면 계산 3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세요! 네, 보는 사람까지 신나게 만드는 운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교수님?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네. 재밌네요, 내용이. 네. 네. 우리가 보통 살이 많이 찐 사람을 교수님 네. 비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비만이 뭔지 좀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이 같아요. 비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남자분들은 좀 비만인데도 자기가 비만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근데 반대죠. 여성분들은 다 자기가 비만이라고 생각해요. 참 신기하긴 한데 네. 의학적으로 이제 비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아시려면은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좀 꺼내세요. 그 휴대폰을 꺼내서 거기서 계산기를 누르십시오. 계산기를 누르고서 본인의 체중을 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 60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십니다. 나누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65cm다. 그러면 1.65로 나누셔야 돼요. 내 몸무게 나누기 키를 1. 얼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내 키를 또 한 번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65다 그러면 60kg에 1.65 나누기 또 1.65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값이 25가 넘어가면 여러분은 비만입니다. 그리고 정상은 그 값이 23 미만이면 여러분들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복부 비만이거든요, 사실. 남자는 한 35인치 정도 되면 복부 비만입니다. 즉, 내가 34를 입으면 뭔가 많이 불편해. 36을 입으니까 편해. 그러면은 복부 비만이에요. 여성은 85cm니까 거기다가 2.54로 나누면 대략 한 33인치예요. 그래서 32인치가 뭔가 많이 불편하면은 그건 복부 비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평소에도 많이 다루고 있나요? 그 주민센터 복지관에서도 이제 사설 그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헬스 기구를 갖추고 또 뭐 요가, 필라테스,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줌바 댄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또 교육, 건강이라든지 영양적인 측면도 이제 교육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대국민 인식 개선에 큰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비만을 조금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국가 공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좀 배치가 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부에서도 비만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예,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느냐고 한번 봤더니 네.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체력 100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에 지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적립되고 나서 여러분들 가까이 사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까이 사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가서 체력
측정을 하고 그 인증을 하면은 또 포인트가 또 쌓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스포츠 활동을 하면 또 쌓여요.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비만에 대한 걱정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라고 하는데 나라별 비만 대책이 다양하다고 하네요. 네, 아까 이제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만은 이제 만병의 근원이자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비만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탄산음료, 고카페인 음료, 커피 등을 교내 매점이나 이제 식당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체중, 초중, 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2009년에 비만 금지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남녀가 40세가 이상이 됐을 때 만약에 복부 비만이 되면은 그 복부 비만이 된 직원을 보유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유럽 덴마크에서도 2010년도에는 탄산음료, 고열량 음식, 가공식품 같은 음식들한테 세금을 이제 부과해서 비만세를 또 시행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살은 개인이 찌는데 비만 관리는 국가가 나서네요. 왜 그런 그렇죠. 걸까요? 왜냐하면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비만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들이 생기고 이러한 질환들은 결국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행이 됩니다. 대부분들. 결국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비만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병이 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병이 들게 되면은 어떤 이제 의료비 같은 것들이 과잉으로 많이 생산이 될 거고 또 각종 뭐 사회 비용 같은 것들도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국민이 건강해야 결국은 나라가 건강한 그렇죠.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나라에서도 참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네, 누구나 비만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생각한 만큼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비만 관리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주인공이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집콕 생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살이 쪘다는 박지혜 씨. 지혜 씨는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 필라테스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 후엔 이렇게 오늘 운동한 모습을 꼭 남긴다는 지혜 씨. 무슨 이유인지 들어볼까요? 지혜 씨가 운동하는 필라테스 센터는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지나쳐서 계단으로 올라가네요. 엘리베이터 타면 편하긴 한데 이거 운동이야. 그냥 실생활에 할 수 있는 운동? 저랑 약속. 그거를 안 하면 운동을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힘들면 쉽게 무너지는 게 다이어트 결심인데 지혜 씨 정말 대단해요. 4층을 걸어올라 힘들만도 한데 곧장 운동에 들어갑니다. 지혜 씨가 운동을 시작한 지는 10주차 정도라는데요. 집중력과 자세가 아주 좋아 보이죠? 근력과 유연성을 키워주고 약해진 무릎에도 운동이 참 도움된다고 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몸무게가 많이 찌시다 보니까 무릎이나 이런 데도 조금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이랑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같이 해서 운동을 조금 병행을 했었고, 처음에는 되게 뻣뻣하시다 보니까 뭐 몸을 숙이는 게 거의 뭐 90도도 안 숙여질 정도로 좀 많이 안 숙여지셨었는데, 지금은 90도 훨씬 넘어서도 숙여지시고 이제 많이 유연해지셨어요.
약간 상체를 바닥으로 숙여. 평소 워낙 움직이는 걸 싫어했다는 지혜 씨가 이렇게 직접 운동을 찾아서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지혜 씨,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살라고 운동해요. 몸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자주 넘어지고 이렇게 균형 감각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다쳐가지고 발목도 치료받고 막 이랬거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살이 찌니 건강에 무리가 올 만도 했겠어요. 그래서 도전한 것이 바로 오늘 운동 완료, 오운완 챌린지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운하는 저 관심이 1도 없었는데 여기 비만센터에서 알려줘가지고 그 오운한 챌린지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 하는 거 보고 오운한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약간 동기가 됐어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분은 이렇게 했네? 난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지혜 씨가 참여한 오운완 챌린지는 남양주 풍양보건소의 요리조리 비만 탈출 프로그램인데요. 비만 관리가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주간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요리조리 비만 탈출 프로그램은 체지방 측정 및 신체 계측 등 사전 검사를 통해서 비만도를 측정하고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마련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프로그램 중에는 운동 교실이 있고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오운한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벌써 2기 수강생들을 배출한 요리조리 비만 탈출의 마지막 수업은 비만 예방을 위한 요리 교실입니다. 비만 예방에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이잖아요.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니까요. 염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뭐 참나물이든 뭐 시금치나 양배추든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시면 나트륨 배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음식. 특히나 프로그램을 수료하고도 멈추지 않고 일상에서 스스로 비만 예방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큰 목적입니다. 지혜 씨,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요새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다이어트 도시락이랑 저염 여기서 가르쳐준다 그래갖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거 좀 저염식도 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도움이 돼요. 아무리 베테랑 주부라도 막상 요리를 할 땐 평소 식습관을 따라가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비만 예방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운동을 잘 가르쳐주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랑 저 원래 집에서도 운동 안 하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다니고 그리고 밴드로 하는 운동 간단한 운동을 많이 가르쳐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아침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비만 교실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배운 요리는 채소를 활용한 양배추 말이 김치라는데요. 보기에도 참 예쁘고요. 어떤 맛일진 더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굵게 썰었어요. 애들이 살아있어요. 건강한 맛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혜 씨는 비만 탈출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변했을까요? 지혜 씨뿐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체중과 체지방 등이 얼마나 줄었는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검사하셨을 때 지금 체중이 많이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특히나 체지방량이 31.3에서 이제 29.8로 체지방량이 대부분 분명히 되셨는데 상장 비만 탈출 우수상 성명 박지혜 기간은 요리조리 비만 탈출 2기 수료자로서 살도 빼고 상도 받고 또 자신감도 가득 충전하고요.
저 진짜 기대 못했거든요. 근데 3위에서 좋아요. 앞으로도 그래도 꾸준하게 살 뺄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아침 운동 계속하고 이 루틴대로 계속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함께해서 더 힘나고 달라진 모습에 더 큰 힘을 얻는다는 지혜 씨. 맛있게 먹고 운동하면서 건강과 동행하는 지혜 씨의 더 행복해질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상에서 주인공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곳을 갔습니다. 운동 체크도 받고 비만 예방 요리도 배웠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란 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 기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동아리 운영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대국민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사시는 곳에 만약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좀 더 부담 없이 손쉽게 운동을 좀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비만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죠.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만이 오게 되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암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무서워하는 질병이 바로 암일 텐데 이 지방세포가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 그리고 대장암과 같은 여러 가지 암의 유병률도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이제 문헌을 고찰을 해봐도 그렇고 이 비만이신 분들이 공복 혈당이라든지 또 당화혈색소라든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내 체중의 5% 정도를 감량을 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이제 한 10%까지 이제 내 체중 무한히 뺄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한 10%를 생각하고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는 그래도 5%까지는 빼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체중 감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교수님, 네. 비만을 좀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생활 습관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하고 이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처음 시작할 때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을 좀 섭취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10분 만에 후딱 먹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식사 시간을 좀 2~30분 정도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먹는 양을 좀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생기기 전에 식사를 끝내버리는 것보다는 네. 포만감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고 딱 멈출 수 있도록 천천히, 천천히 식사를 먹는 해라. 거죠. 네, 그런 게 중요하고요. 네. 그 신체 활동량을 의도적으로 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는 무조건 걷는 습관을 갖는다든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해당하는 걸음걸이 수를 채웠는지 못 채웠는지에 따라서 하루에 좀 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걷는 습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신체 활동량을 의도적으로 늘린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비만이 되기 쉬운 식생활이 또 있다고 해요. 어떤 식생활이기에 이 비만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맛있다라고 느끼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맵고 짜고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이제 맛있다라고 느끼는데 그런 음식들을 너무 자주 섭취하게 되면은 하루에 섭취하게 될 나트륨 권장량이라든지 아니면 당 권장량을 한 번에 초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는 비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좀 자제하는 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 약 35%가 겪고 있다는 비만에 대한 자세한 상식을 OX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서 네. O 또는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더 비만해진다. 하나, 둘, 셋. 다 O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왜 더 비만해질까요? 우리가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포만감은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지나야 이제 화학적인 포만감 호르몬이 이제 발휘가 되는데 그게 발휘되기 이전부터 너무 빨리 먹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것이죠. 네. 즉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네. 몸한테 좀 줘야 한다는 얘기군요. 예, 천천히 드시면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은 어렵고 식사요법이나 약물요법이 더 효과적이다. 하나, 둘, 셋. 다 X네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교수님.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육은 에너지를 태우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휴지기 대사량 같은 것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살을 쉽게 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식사요법은 당연히 병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운동하고 식이요법은 같이 가야 되고, 그래도 좀 어렵다든지 이런 비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생긴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지방 흡입술로 단번에 쉽게 체중을 줄일 수 있다. 하나, 둘, 셋. 체중 줄일 수 있잖아요, 교수님. 아닌가요? 그 지방 흡입을 해가지고서 체중이 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쪄서 그런가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체중을 그만큼 빼도 우리 몸이라는 거는 다시 원래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 태우고 나서, 그리고 예를 지방을 흡입하고 나서 계속 움직여줘서 유지를 하지 않고서 그대로 두면은 다시 거기에 있는 지방이 다시 쌓여서 다시 뱃살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흡입으로 해서 체중을 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만에 대한 상식을 OX 퀴즈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만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다이어트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보니까 그 지금 핫하게 뭐 많이 이제 심혈관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다이어트가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지중해식 다이어트라고 하죠. 지중해라고 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올리브유를 떠올리시죠? 그래서 올리브유를 베이스로 해서 뭐 채소 같은 것을 넣고 또 각종 견과류를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를 하게 돼서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좀 있다, 이런 보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 결과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시 다이어트라고 있어요. 대시 다이어트. 이 대시 다이어트는 뭐냐면 뭐 대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고혈압 환자분들은 뭘 먹으면 안 되겠어요? 짠 거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채소를 늘리고, 뭐 과일 섭취를 많이 하고, 또 통곡물 같은 걸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압도 떨어지는데, 혈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언뜻 얘기 듣기에도 체중도 감량될 것 같죠. 그래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간헐적 다이어트로 살을 빼보려고 합니다. 간헐적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간헐적 다이어트는요, 이제 쉽게 말해서 16시간이나 24시간 정도의 공복 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시간 공복을 하고 나서 야채를 이제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16시간이나 24시간 같은 장기간의 공복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식사를 할 때 우리가 폭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6시간의 단식을 하고 그 공복을 갖고 나서 식사를 했을 때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고요. 또 내가 이거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서 더 많은 양을 먹게 된다.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은 이제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아침, 점심, 저녁에 네가 만약에 100이라는 양을 먹는다면 100이라는 양 대신에 70 정도의 양을 설정해서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운동도 조금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그런 운동을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장기간으로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에게 맞는 적당한 방법은 무엇인지, 적당한 운동 방법과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시고 선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 지방을 줄이자. 제가 제안하는 건 아니고요. 비만 예방을 비롯해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 슬로건입니다. 일상에서 걷고 건강함을 마시고 해로움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을 개인적으로 한 10kg 정도 빼고서 한 15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 경험상을 보면 이 다이어트는 나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다음에 다이어트를 끊게 되면 다시 요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계속 그렇게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근육량은 계속 줄고 지방량만 계속 늘어나요. 똑같은 체중이 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다이어트가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체중을 뺀 다음에 그걸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모사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원칙적으로 효과를 보기 힘든 다이어트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근육량을 보존하거나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체중 감량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체중 감량은 먹는 거를 조절하고 운동을 쇄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